길 위에서 묻다. 2024년에 첫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66에서 오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어떤 기대를 품으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 거라는 기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없으면 삶은 어쩌면 희망을 잃고 무기력해질지도 모릅니다. 기대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이고 미래를 상상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니까요. 하지만 기대가 희망의 얼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엔 그 기대가 부담의 무게로 바뀌고 절망의 얼굴을 하고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왜 나는 더 나아지지 못할까? 그렇게 기대는 우리를 끌어주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완벽의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혹시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가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모습, 더 나은 성과를 추구하며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준이 너무 높아질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대는 희망이 아니라 부담의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하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완벽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이 왜 꼭 완벽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부족함 없이 완벽해야만 하나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이 문장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완벽하려는 노력 자체가 인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은 예상치 못한 감정들과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할 때가 있죠. 이런 불완전함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완벽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또 부담스러운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어요. 완벽주의는 내가 완벽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행동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렇죠. 완벽주의는 단지 높은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주 무리하게 꾸미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완벽하고자 하는 것, 모든 면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런 완벽주의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비판하고 또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덫이 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무거운 기대를 걸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나는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나친 기대, 완벽주의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브라운은 우리에게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자기 수용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를 뜻해요. 혹시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생에서 길을 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그 질문 속에서 칼 융은 개성화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통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여기서 브라운과 융의 말이 만나게 됩니다. 브라운의 자기 수용과 융의 개성화는 결국 같은 말이죠. 우리가 가진 다양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나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다양한 모습의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두 심리학자의 가르침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때 실패와 실수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더 나은 오늘을 보내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칭찬해주는 일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연구를 들려드릴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입니다. 드웩은 학생들에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칭찬을 하면서 학생들의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와, 너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칭찬했죠. 이야,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후에 이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점차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제시하면서 도전과 실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력을 칭찬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이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죠.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능력을 칭찬받은 학생들은 정반대였어요. 어려운 문제를 피하려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졌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꺼려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실수를 피하려고 대단히 노력했죠. 이 실험은 단순히 칭찬의 내용만 바꿨을 뿐인데도 학생들의 태도와 성취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웩은 이 연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완벽한 나라는 기준을 고집하기보다는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지는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나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작은 실패에도 자책하고 더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반면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이 관점을 가지면 실패는 그저 성장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관점에만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게 제가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계속 되새기고 되새겼던 태도입니다. 사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완벽해지고 싶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완벽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정말 많이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함, 이 완벽함을 외치다가 완성되지 못하고 버려진 것들도 제겐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 다이어리가 그렇죠. 글씨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거나 펜자국이 남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날보다 일기의 양이 한 줄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그날 하루의 기록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다이어리를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책상 구석으로 다이어리를 밀어놓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일기를 쓰는 이유가 뭐지?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또 나중에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럼 완벽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글씨가 삐뚤어지든 글이 짧게 끝나든 어떤 날엔 아예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도 일기를 그냥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들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졸립다. 정말 좋았던 날이라 쓰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너무 졸려서 못 쓰겠다. 내일 마저 써야겠다. 네, 개새서 끝난 문장입니다. 장렬하게 잠에 취해버린 문장이죠. 예전에 저라면 이런 일기가 진짜 너무 싫었을 거거든요. 아, 내 완벽한 다이어리를 망쳤어 하면서 그 페이지를 찢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일기를 볼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납니다. 아, 그날 그렇게 졸릴 만큼 즐거운 날이었구나. 근데도 그렇게 졸린데도 그날을 꼭 기억하고 싶어서 저렇게 일기를 썼구나 생각하게 되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날의 본질은 충분히 기록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록들은 저에게 더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다이어리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이건 사실 길 위에서 묻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경험과도 아주 닮아 있는데요. 사실 지난 에피소드를 녹음하는 날은 정말 갑자기 추워진 날이었거든요. 가을이 훅 떠나고 겨울이 순식간에 나야 겨울 하면서 찾아온 날이었죠. 차가운 한강의 강바람은 제 입을 아주 꽁꽁 얼려버렸고 마이크는 예상치 못한 소음까지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녹음 후에 파일을 들으면서 느꼈던 아쉬움과 다시 녹음하고 싶다 라는 좌절감은 어쩌면 제 완벽주의의 한 단면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완벽해지고 싶은 병이 또다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음 녹음은 더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저는 그 다음 에피소드를 지금 녹음하고 있죠. 이제는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한 걸음보다 중요한 걸음은 그저 계속 걷는 걸음이라는 걸요. 완벽한 내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일기장처럼 완벽한 나는 없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그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지나쳐서 자신을 마구마구 괴롭히게 될 때, 그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더 나아지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분명 더 나아지게 할 겁니다. 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동력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과해지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완벽해지려는 마음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해. 불완전한 여러분을 응원하고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일상을 사랑하는 저는 키운이었습니다. 또 다른 길 위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길 위에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